소실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 시대에 함경도 사람이랑 경상도 사람이랑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만주에서 만났어요. 그래갖고 경상도 사람이 딱 보니까 먹고 딱 그랬어요. 함경도 사람이 먹고 무식이 그랬어요. 경상도 사람이 무식이가 먹고 그래서 30분을 싸웠답니다. 이렇게 왜 드리냐면 자 무식이 사투리죠. 네. 먹고가 사투리인가 뭔지 어쨌든 이런 사투리가 있죠. 자 이거는 하나의 그 소실은 이건 하나의 발화행위라고 말합니다. 8월이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8월입니다. 사실은 같은 건데 8월과 8월의 간극을 메우지 못해서 서로 다른 식으로 유머지만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건 무엇이라는 뜻이죠. 무엇이라는 의미는 이건 랑그에 속합니다. 언어, 랭귀지에 말하는 건데요. 이걸 왜 그러냐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언어의 근본에 언어 구조라는 불변의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언어 구조를 발음하고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개별 발화 행위들 혹은 글도 마찬가지다. 그런 행위들이 사용됩니다. 그런 행위들이 8월 이건 개별적이고 일회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릅니까? 시대에 따라 달라요. 근데 의미를 결정하는 건 사람들은 8월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랑그거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소실은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막연하게 소실은 뭐 2000년까지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해석하면 2000년 동안 개라는 낱말을 딱 보면 실제 달리는 개라는 게 자동적으로 연결된다는 걸 가정을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그때 소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개라는 말은 짖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달리는 개가 짖는 거지 개라는 말이 짖진 않아요. 그럼 우리는 개라는 말의 정의가 너무나 자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전에. 예? 그래서 어머니가 그럼 개라는 말을 애한테 가르치면 야, 저게 개야. 너무나 당연하죠. 예? 근데 소실은 뭐라고 말하면 개라는 말은 개라는 지시 대상으로 그 개라는 생물로 정의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그렇게 정의되는 게 있지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중위라는 그 군대의 계급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아까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거하고 비슷한 구조인데요. 중위는 대위와 소위 사이죠. 대위와 소위라는 말을 들지 않으면 중위를 정의할 수 있습니까? 없죠. 남극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북극의 반대죠. 북극은 남극의 반대죠, 물론. 모든 정의, 어떤 말의 개념의 정의는 소실이가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지시어가 있고요. 지시 대상이 있습니다. 개라는 말이 지시어죠. 이건 실제로 달리는 개입니다. 예? 그 전까지 형이상학적인 사고에서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 엄마가 어린애한테 말 가르치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이것이 정해지는 것이 이것을 그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전혀 무관한 거예요. 사실 알고 보니까. 예? 이거를 소실이라고 하면 이걸 기표라고 말합니다. 이걸 기의라고 얘기를 해요. 의미. 이건 쉽게 말하면 문자예요. 개나 소, 나무. 그럼 나무라는 실체에 의해서 나무라는 말이 정의되는 게 아니라 굳이 말하면 나무는 개나 소가 아니기 때문에 나무인 거예요. 남극으로 자체로 정의되는 게 아니라 북극이 아니기 때문에 남극이에요. 사실은 정의를 너무나 소박하게 지시대상과 연결만 시켜왔던 거예요. 의미는 그렇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구조주의인데요. 같은 시기에 구조주의와 관계없이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사람이 또 아까 소실은 언어학자였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심리학자입니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입니다. 프로이트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전까지 이성만능주의 시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성은 너무나 확실한 거고 명징한 거고 밝고 투명한 거고 인류에게 유익한 겁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프로이트는 우리가 다 이성적으로 사는 줄 알고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어떻게 꿈 같은 거 예를 들어 꿈을 꾸면은 꿈의 내용은 누가 꾸는 겁니까? 내가 꾸는 거죠. 근데 꿈의 내용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꿈의 내용을 마음대로 했으면 저부터 너무 좋겠어요. 원하는 꿈 진냥 꾸지요. 부자도 되어보고 아무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은 나의 것이에요. 그 전까지 무슨 말씀드리냐면 이성과 주체는 여러 가지 언어를 쓰겠습니다. 확실한 거죠. 그 전까지. 그리고 뭡니까? 실체죠. 그리고 뭡니까? 연속적인 거예요. 설명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뭐 밝고 투명하고 아름답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동질적인 겁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똑같은 나죠. 이성은 이런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프로이트는
꿈을 자기 맘대로 꿀 수 없다는 건 꿈꾸는 나와 적어도 꿈꾸는 나와 현재에서 꿈속에서의 나가 분리되는 겁니다. 적어도 나는 둘이 되는 거죠. 나의 이성, 나의 존재, 나의 정신은 하나는 아닌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하나인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 술 먹고 술주정을 해요. 그리고 다음날 기억을 못해. 근데 친구가 야, 이렇게 말했잖아. 그럼 그거 내가 말했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아니라는 건 뭡니까? 적어도 자기는 하나가 아니란 얘기죠. 분열은 정당한 겁니다. 자기 분열은. 여태까지 그것이 하나이고 어제와 나가 똑같은 시제를 가지고 똑같은 대인관계를 갖고 똑같은 어머니를 가지고 똑같은 자식을 가졌기 때문에 막연하게 자기 동일성을 가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하나가 아닙니다. 분열된 존재예요. 애초에. 우린 의식과 의성 이런 것에만 이런 것으로만 이게 나의 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음식물을 넣으면 이렇게 해서 소화를 해 이렇게 명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소화를 합니다. 얘도 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의식이 의식보다 훨씬 큰 역할을 할지 모른다라는 거를 프로이트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무의식은 설명될 수 없는 거거든요. 꿈을 마음대로 꿈꾸었듯이. 이건 너무 큰 균열이죠. 이성은 설명될 수 없는 영역이 인간 주체에게는 엄청난 게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훗설의 뒤를 이어받은 하이데거 같은 사람은 인간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다자인이라는 말을 써요. 디자인이 아니라 다는 독일어의 네어란 뜻입니다. 거기. 그리고 자인은 비동사, 있음. 거기 있음. 얼마나 웃기는 말이에요. 인간을 거기 있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그 전에 인간이 너무 심리학적이고 생물학적이고 어떤 실체적이고 고정돼 있고 불변이고 자기 동일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걸로만 막연하게 알아왔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개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다자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다자인의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다자인의 존재 방식은 사물의 존재 방식하고 다릅니다. 사물은 그대로 놔둬도 존재해요. 다자인은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존재합니다. 자체로는 존재할 수 없어요. 항상 내가 목마를 땐 갈증의 형태로 전 존재합니다. 내가 사랑할 땐 사랑을 하는 형태로 존재해요. 따로 인간 주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자, 다른 존재도 나한테는 타자일 뿐이에요. 근데 사실 한 사람이 주체가 주체로서의 대접받지 못하고 한 사람의 의식 속에서 타락합니다. 그냥 마음대로 대상하고 물론 고결한 존재가 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안 그러죠. 그렇게 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라고 얘기해요. 타인. 남들이 이미 살고 있는 곳에 내가 태어난 게 이게 지옥이에요. 다른 사람과 영원히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영원히 사랑이 불가능하고 사랑이란 건 남녀 간의 사랑은 항상 사디즘이나 매소키즘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거기서 실존의 개념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저한테도 대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강의를 열심히 이제 1시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목도 아플 수 있겠죠. 아직 안 아픕니다만. 그리고 백목 쓴 손도 좀 아플 수 있을 거예요. 친구한테 이메일을 쓰거나 연설을 쓴다고 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내용에 빠져가지고